고려의 문화유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유산 중에 유명한 게 인쇄술과 관련된 것들이 많죠. 우선 목판 인쇄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목판 인쇄술은 외세와 항쟁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대장경을 제작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대장경을 3번 찍는데, 대표적인 게 거란의 침략을 극복하는 기원을 담아서 만든 초조대장경과 이거를 보완한 속장경,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을 보완한 속장경, 의천이 보완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불교 배울 때 나왔던 그 의천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 때 불타서 없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없어진 대장경을 다시 만들고 몽골의 침략을 물리칠 것을 기원하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거란 침입기에 만들기 시작해서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이 초조대장경은 목판은 남아있지 않고 목판으로 찍어낸 인쇄본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목판은 어디로 갔느냐?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게 되죠. 자, 팔만대장경은 아까 봤던 초조대장경판이 이 몽골 침략 중에 소실되니까 몽골 침략을 물리칠 것을 기원하며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경 하면 생각나는 건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목판 인쇄술 말고도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는데, 자, 상정고급 예문이나 직지심체 요절 등 다양한 책을 인쇄합니다. 상정고급 예문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역사책 기록이 나와 있어. 동국이삼국집이라는 책에 1234년에 상정고급 예문이라는 책을 활자로 찍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자로 찍었다는 기록이 최초로 남아 있는 게 상정고급 예문이기 때문에 이 상정고급 예문이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아마 최초의 금속 활자 였을 것이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었을 것이다. 금속 활자 기술이 이미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는, 금속 활자는 밑판으로 다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 글자를 활자를 모아서 인쇄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목판 인쇄와 금속 활자는 차이가 뭐냐면, 목판 인쇄를 하면은 인쇄판당 하나만 인쇄를 가능합니다. 이 판 전체에 그냥 책 내용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내용만 찍어낼 수 있는데, 금속 활자판은 활자를 조합해서 다양한 책을 인쇄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게 이 금속 활자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금속 활자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판 인쇄와 금속 활자는 아예 다르지, 재질만 다른 게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활판에 전체에 그냥 찍어낸 것만 계속 똑같이 찍어낼 수밖에 없느냐, 요 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책은 직지심체 요절인데, 요거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최초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정고문 예문이 당연히 최초인데 그건 안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다음에 고려는 불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불교 예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다양한 불상과 불화를 남기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철불, 지역적 특색을 살린 거대한 불상 등을 만듭니다. 자, 지역적 특색이다. 지방 세력인 호족과 향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불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자, 논산이면 충청 남도 지역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잘 늘어난다. 그 얘기는 호족이나 향리 같은 애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도 역시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 하사창동 철도 석가열의 자상. 자, 고려 초, 신라 말 고려 초에 걸쳐서 철로 만든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이 철불입니다. 그리고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 자, 이것도 역시 고려 초기인데, 그래서 신라 불상의 흔적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고려시대 작품이고,
소조 열애자상은 뭐냐면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소조라는 건 진흙을 가지고 빚은 걸 소조라고 부르죠. 그러면 금은 뭐냐? 자, 금은 그 소조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 빚어낸 것에 위에 도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불화도 많이 그려지는데 자, 수월관음도라는 1310년경 그러니까 원간섭기죠. 원간섭기에 제작된 수월관음도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요 거대한 불상이나 철로 만든 불상 소조열의 자상은 고려 초 중기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에는 원간섭기에 그려졌다 이런 시기적인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려하면 이제 청자가 유명하지. 그래서 이게 고려 청자도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런 순청자는 고려 전기에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전기면 언제냐? 대략 우신정변 이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런 상감법이 개발되면서 정교한 상감청자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청자지만 생긴 게 많이 다르죠. 이게 여기에 상감무늬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순수한 청자의 색이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청자상감 운항부 매명인데 자, 이것은 순청자보다 뒷시기에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불고용품을 중심으로 은입사 기술 등 금속 공예가 발달했다고 하는데 은입사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하얗게 그려져 있는 선들이 있지. 이게 청동 그릇에 은을 박아 넣어서 만든 무늬입니다. 그래서 은입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칠 바탕에 자개를 붙여 무늬를 낸 나전칠기 공예도 역시 발전해서 이런 나전칠기 작품들이 고려시대에 만들어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공업품은 주로 어디서 만들었느냐? 우리가 예전에 특수행정구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러한 주요 공예품은 이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만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청자, 상감, 문학무늬, 매병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작품들이 예전에 소였던 강진군에서 이 청자 파편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라는 그 특수행정 구역에서 수공업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뭐 청자라든지 뭐 나전치기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소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시한 것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시대 건축으로 들어가면 고려시대 이제 탑이 당연히 절엔 탑이 있으니까 탑이 발전하는데 자, 고려시대는 이전 시대와 다르게 좀 다층 탑이 많아요. 층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월정사 8각 9층 서탑인데 8각은 이 지붕 모양의 팔각형이라는 것이고 층은 9층인데 한번 봅시다. 요 지붕만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래서 9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신라 시대만 봐도 층수가 적단 말이야. 지붕 개수만 세면 됩니다. 몇 층인지 궁금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는 3층이잖아. 신라 시대에는 3층 탑이 정석으로 유행을 했는데 고려 시대가 되면 이런 정석에서 벗어난 다층 탑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 다른 탑을 보면 얘는 개성에 있는 남계원지 7층 서탑인데 역시 얘는 무시합니다. 얘는 지붕 모양이 아니잖아. 지붕만 세면 돼. 7개죠. 그래서 7층이란 말이에요. 경청사지 10층 석탑도 마찬가지예요. 지붕. 이거 완전 건물 모양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알아보기 쉬울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층이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러니까 고려시대 탑의 특징은 이런 층이 높은 다층 탑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사원 건축도 많이 발전을 했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포 양식과 주심포 양식을 구분할 줄 알면 되는데 그럼 주심포는 뭐냐? 자,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공포라는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는 자재가 있는데 이 공포라는 게 있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고요. 기둥 위가 아니더라도 공포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이것은 다포입니다. 기둥이 아닌 곳에도 공포가 있는 양식. 주심포와 다포의 차이를 알겠죠.
기둥 위에만 있어 주심포. 근데 기둥 위가 아닌 기둥 위에도 공포가 있지만 아닌 곳에도 공포가 있다. 이런 다포입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은 원래 전통적인 양식이고 고려 시대 후기가 되면 다포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예를 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다. 자 보시면 기둥 위에만 존재하죠. 근데 얘는 기둥이 아닌 곳에도 공포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 건물인데 자 기둥 위에 공포가 기둥 위에만 존재하죠. 이러니까 주심포라는 거야. 그리고 베을림 기둥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베을림 기둥이 기둥의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기둥이 이렇게 볼록하게 중간이 나와 있어. 직선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을림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주심포 양식이고 그 다음에 베을림 기둥으로 유명하다. 그럼 다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은 뭐냐? 자 이게 북한에 있는 건물이라서 화질이 안 좋은데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사원 건축으로 보면 성불사 응진전이 다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 성불사 응진전은 지금 사진이 검에서 지금 표시를 했는데 공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기둥은 이렇게 있지. 기둥이 있는 곳에만 공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둥이 없는 곳에도 지붕을 받쳐주는 공포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런 건 다포 양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려 후기가 되면 이러한 다포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